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 영주 부석사를 참 좋아합니다. 부석사는 찾아갈 때마다 어머니 품 같습니다. 부석사 108개 돌계단을 천천히 오르면 세상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더 버틸 수 없어 떠나온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는 한 아들의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가톨릭 신자인 제가 처음으로 엎드려 부처님께 절을 올린 것도 부석사 무량수전인데요. 그때가 아마 5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 아미타불님께 절을 올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문틈으로 부처님을 구경하듯 바라보는 것과 직접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죠. 아미타불님은 오랫동안 저를 기다리고 계신 듯 위험 있는 얼굴이었지만 또한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부처님께 무슨 절을 올리느냐고 물으실 필요는 없어요. 절을 올린다는 것은 흠숭하는 분에 대한 제 마음의 간절한 표현이죠. 절이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제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인간의 절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엔 무량수전 한 채가 들어있습니다. 묵묵히 산 너머 동해를 바라보고 계신 아미타불님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버지처럼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죠. 무량수전은 배흘림 기둥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최순우 선생께서 쓰신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책명처럼 저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멀리 소백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한 폭 수묵화의 농담인 양 첩첩이 드러낸 산의 능선이 무척 아름다웠는데요. 만석산, 학가산, 비봉산 등 여러 산들이 고요히 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와 마치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듯 저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을 느티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느티나무에 관한 글을 읽다가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이 느티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배흘림 기둥에 은은히 속살인 양 드러나 있는 나무 무늬 또한 모란 무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흘림 기둥이 왜 저토록 아름다운지 그 까닭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그루 느티나무가 오랜 세월이 지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이 되기까지는 또 1000년 동안이나 배흘림 기둥으로 서 있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상처를 아름다운 모란 무늬로 남기고 있습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다시 기대어 서봅니다. 내 일생이 누군가의 배흘림 기둥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 젊은 느티나무에게 고백함이라는 시를 한편 써보았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이 젊은 느티나무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무량수전 무거운 기와 지붕을 16개 배울림 기둥이 받치고 선 까닭이 천년 전 느티나무가 사랑했던 모란 때문임을 늦어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홀로 배울림 기둥에 기대 서서 느티나무 무늬로 남은 모란 꽃을 쓰다듬어 봅니다. 오늘부터 다시 1000년 동안 무량수전 17번째 배울림 기둥이 되어 당신을 바치고 서 있겠습니다. 배울림 기둥이 무량수전 무거운 지붕을 1000년 넘게 바치고 서 있으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마치 그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도 무량수전의 17번째 배울림 기둥이 되어 사랑하는 당신을 바치고 서 있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가구인 전주장을 만들 때 쓰는 나무의 무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주장의 아름다움은 좌우 대칭을 이루는 나무의 무늬, 즉 용무늬에 있습니다. 그런 용무늬는 용목이라는 나무에 있는데 그런 이름의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느티나무에서 간혹 발견될 뿐이라고 합니다. 용목은 사실 심하게 상처받은 나무라고 해요. 병이 깊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몸의 한 부분이 옹이지고 뒤틀린 나무인데요. 오랜 세월 가슴에 병을 품고 상처를 안으로만 다독이고 견디느라 다른 부분보다 더 단단해진 부분을 지닌 나무입니다. 말하자면 나무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가 용무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도 목공의 소목장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의 물방울 무늬를 최고로 친다고 해요. 이런 용목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따로 없어서 부른 게 값인데요. 돈이 있어도 사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평생을 나무 구하는 일에 바친 소목장들도 일생에 몇 번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재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나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엔 개골창 진흙 속에 5년 이상 묻어 나무에 진을 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다시 5년 동안 그늘에 둡니다. 수분이 완전히 빠져나가 나무가 단단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전에 나무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면 모양이 변한다고 해요. 세월이 지날수록 습기와 열에 가구가 제 모습을 잃게 되고 나무도 썩게 되겠죠. 가구는 정확한 치수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무의 크기가 조금만 변해도 틀어집니다. 아귀가 안 맞고 모양이 틀어지면 그것으로 가구의 생명은 끝이 나겠죠. 이렇게 나무는 살아서도 상처받고 죽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처를 통해 전주장이라는 아름다운 가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전주장은 나무의 무늬가 너무 아름다워 오칠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무늬 자체가 전주장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 주기 때문인데요. 저도 전주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느티나무 용목이길 바랍니다. 용목처럼 상처와 고통을 견딤으로써
스스로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향나무도 상처가 있어야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끼로 찍어 상처를 많이 낼수록 향나무의 향기는 짙어집니다. 이상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